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또 지호님은 전 전략부총장이 됐네요. 아, 어떻게 올해를 못 가요 그렇게? 그 저는 뭐 아유. 지금 얼마 이제 그렇죠. 이 한 대표 뭐 임명과 네. 동시에 했죠. 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저 내일 아침에 뭐 여의도 쪽에 네. 아침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갔다가요. 네. 들려서 뭐 간단합니다. 법카 반납하고 네. 그 사무실에 있던 짐 몇 개 챙겨오면 됩니다. 네. 오늘까지 쓸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복한 남은 거 확 써버리시고.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오늘 사퇴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참 한동훈 대표 뭐 저는 이렇게 표정을 많이 봤는데요. 참 눈 속에서 상당히 좀 거리는 눈물이 좀 비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참 그동안 뭐 안 내려놓는다 뭐 등등 있었는데 깔끔하게 이거는 사실 참 다 다른 뉴스 가짜 뉴스였어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에 배출한 대통령을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 쫓겨나게 된 이유가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와 우리 당지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길지 않죠. 네. 깔끔하게 잘 끝냈고요. 보통 기자회견 하면 이제 일문일답이 있는데 오늘은 일문일답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질 않았고요. 감독님, 작년 12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 때 사진 하나 있으면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넥타이 있잖아요. 네. 저 네. 넥타이가 작년 12월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에 메고 온 넥타이하고 네. 제 기억으로는 같은 여기 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작년 거하고. 그러니까 이 저 뭐 한글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는 네, 그렇죠. 그 넥타이라고 네. 그때 비대위원장 취임사 할 때 오늘은 이제 당대표 취임사 할 때 또 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좀 이따 사진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같은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같은 넥타이죠. 뭐 넥타이 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초지일관, 네. 초지일관, 초심으로 늘 꾸준하게 항상 한결같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그래서 그런 걸로 고른 것 같고요. 오늘 그 퇴임사의 저 키워드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 네.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보수의 정신. 그러면서요. 예,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네. 지금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통해서 이 배신자 또 누가 또 뭐라고 그랬죠? 쥐새끼라고 그랬어요? 네. 쥐새끼.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당원권 정지시켜 버리자. 네. 뭐 이렇게 그건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누가 진짜 보수를 배신한 건가? 네. 누가 진짜 진정한 보수의 정신 또 이 나라 보수가 이룩한 성취를 배신한 것인가?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가? 오늘 한동훈 퇴임사의 키워드는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뽑고 싶습니다. 저희 어벤져스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희는 합리적 보수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어떤 선동과 어떤 극단적인 주장 그리고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 보수주의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보수는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게 저는 보수의 핵심적 정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자, 부정선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잡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면 정말 단죄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이 빗자침돼서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네. 다 본인들의 생각하는 그런 방식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가서 본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봤다. 자, 그리고 국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그 대의기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거기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정치인들을 아무런 것도 없이 전부 다 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의 벙커에 구금시켜라. 네. 라고 하는 거가 과연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앞으로 그다음 혼재됐던 즉 보수라 그러면 극단적인 사람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제는 이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이제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라는 선언 거기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의 이 퇴임사는 대한민국 보수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어떤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극우 모험주의, 극우 맹동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보수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보수주의 철학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자유주의 철학도 그렇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네. 보수는 그 선배 세대들이 쭉 축적해온 그 경험, 전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시해요? 인간 자체가 이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앞만 열심히 갈고 닦고 지식을 많이 그 머릿속에 넣고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나 오류를 범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철학은요 그만큼 인간의 그 불완전성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자. 겸허해지자. 그래서 바로 거기서 보수의 품격이라는 게 전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아주 얄팍한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요 굉장히 엄청난 결론을 내고 이게 진실이다.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같은 뭐 우파 진영이라고 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현정님도 그런 경험 많이 했겠지만 네. 한 대화 이제 한 5분만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대화하기 힘들어져요. 네. 너무나 퍽퍽합니다. 그냥 자기 확신에 차갖고 너 바보야. 심지어 너 바보.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네가 그래 보수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그치고 막 심지어 힐난하고요. 진짜 보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진짜 보수주의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이 암만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개 XX로 시작해갖고 뭐 그냥 욕설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수의 품격은커녕 뭐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 보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파로 포장된 극단주의 세력일 뿐이에요. 네. 예. 저도 고향이 이제 대구입니다만은 뭐 대구가 보수의 본산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구의 어떤 정신 이것도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폭력을 어쩌면 찬성하고 쓸어버려 이런 걸 찬성하고 이런 정신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힘들게 싸우는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게 바로 이 좌파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해 왔고 그 문제를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이 우파 극단주의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없애버리고 비상계엄에 싹 쓸어버리고 네. 구속시켜버리고 뭐 사형시켜버리고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보수가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많이 쌓아놓은 것은 바로 대화 타입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정말 저는 앞으로 많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이 사실은 뭐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은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타협적 민주주의가 가장 어떤 면에서 빛을 발했던 게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저도 그리고 동의합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군인 출신이라는 그 약점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어떤 타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요 여러분도 우리가 경제가 진짜 이쪽 러시아 뭐 등등 다 넓혀진 계기가 뭐냐면 바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물태우 그러는데 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저는 이 그냥 흐리몽당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이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합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 후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네네.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2.12 쿠데타 거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동참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또 광주에서 벌어진 그 불행한 사건에 뭐 나중에 내란죄로 이제 징역 15년인가 20년 네네. 받았죠. 뭐 그랬지만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는요. 그게 불가역적 민주화라고 하는데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백도가 안 되는 네. 그런 불가역적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 불가역적 민주화를 만드는데 상당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저는 노태우 대통령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노태우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억제하면서 대화로 풀어갔던 바로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이 그래도 그때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등등 많은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저는 그런 어떤 전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반을 만드는 보수가 사실은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런 업적들이 다 또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순히 정치 시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시계를 45년 전으로 좀 돌려버렸다. 요즘도 보면은 이렇게 정정이 불안하면 군부가 막 움직이고 하는 나라들이 막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네. 정말 이 우리가 11.6을 거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저 밑에 정말 꽁꽁 숨겨놨습니다. 네. 그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네. 것들. 열면은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끝나는 걸로 해놨는데
그거를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뭐 힘들고 압박받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했지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지호님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정말 윤 대통령에게 백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 정권이 됩니다. 그렇죠. 임기 중반에 하니까. 그렇죠. 제발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제가 지원님도 그렇고 백방으로 모든 이 대통령실 관계자 등등에게 정말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은 뭐 줘도 돼 이런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의료 대란 날 때 사실 한동훈 대표가요 그거 막으려고 물밑에서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이거 하시면 진짜 이게 다 끝납니다. 선거 다 망칩니다. 뭐? 우리 선거 이긴데 뭔 소리야? 다 이거 정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뭐 국민들에게 뭔가 좀 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 그거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당대표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꼼짝 말아야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매일 150석 한다는 유튜브만 틀어놓고 있으면서 뭐야 우리 선거 쳐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선거를 져도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결국 그 불행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어느 정치인이고요. 선거를 져도 된다라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 보십시오. 이 저 폭주를 만들게 된 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 지호님이 선거 개입 잘해서 알겠지만 이번에요 여론조사 보면 140석 정도는 충분히 할 거로 전부 다 그럼요. 봤어요. 정말 3월 초까지요. 괜찮았어요. 예, 우리 4월 10일 날 총선일 아닙니까? 3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어벤져스를 해보니까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게 뭐 동시 접속자, 이 조회수가 더 많아지는데 네.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유튜브가요 여러분들 네. 가장 민감합니다. 저희가 민감해요. 유튜버의 구독자 수하고 접속자 수를 보면 딱 여론이 움직이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론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종섭 사태 딱 터지면서 꺾였어요. 거의 한 확 꺾여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의료 대란 딱 나면서 확 꺾여버렸어요. 예. 조회수가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60만, 70만 정도 조회수가 하는데 근데 그게 반토막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바뀌지만 브랜드 셔먼이라고 미국 네. 하원 외교위원회의 외교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 브랜드 셔먼 미 하원 의원이 15선이에요. 네. 15선.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29년째 미국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동아시아 통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요번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했냐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군을 동원했다. 네.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 헌법 78조인가요? 거기는 전시, 사변 또는 그것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일 경우에 네. 비상계엄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브랜드 셔먼 의원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 전시, 사변 또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이유. 그러니까 반대 세력 제거라는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미 동맹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은요. 일단 6.25 때 같이 피 흘리고 싸운 혈맹이라고 하는 그 군사 동맹만 한미 동맹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가치 동맹이잖아요. 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가치 동맹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군을 움직이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사전 통보도 안 했다. 네. 근데 그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사유가 국내 반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네.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 외교까지 망가져 한미 동맹까지 훼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왜 그렇게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왜 대통령을 빨리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들이 앞으로 아마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도 달라질 텐데,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 그럼 앞으로 한 대표가 이제 뭘 할까에 네.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한 대표가 일단 좀, 그냥 뭐 강행군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고도의 이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한 거니까, 저는 아까 일단 좀 몸부터 추스리시라. 네. 몸부터 좀 추스리시라. 푹 좀 쉬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봤자 한 대표는 한 2, 3일 쉬고 쉬면 또 막 힘이 나는 또 회복력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어떤 식으로 다시 재건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갖고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는, 보다 이제 조금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의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친윤들이 당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네.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친윤들의 한동훈 죽이기 프로젝트는요, 1단계는 이제 그 탄핵 찬성을 해갖고, 탄핵 찬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 못 지킨 거 네가 책임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나 해갖고 그 공작은 일단은 성공했어요. 네. 저희 쪽에 장동혁, 진정호가 무너지면서 그 공작은 성공해서 대표에서 쫓아내는 건 성공했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 이제 당권을 친윤이 접수하면 당무감사위원장, 또 윤리위원장, 이건 한동훈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갈아치자. 네. 자기 쪽 사람을 갈아치고, 뭐 당원 게시판 이런 거 당무감사에서 그게 뭐 한동훈 가족이 쓴 게 맞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해가지고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자.